두 번째 차량은 보신 것처럼 단일 신경세포 측정법이에요. 그래서 단일 신경세포 측정법이 뭐냐면 무식하지만 아주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영장류 동물의 뇌입니다. 이 뇌에 창을 내고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창이라는 답을 많이 쓰는데 뇌에 창을 내고 이 안에 얇은 약 150에서 두껍게는 한 500마이크로미터의 얇은 미세정극을 이 뇌 안에다가 직접 넣습니다. 그리고 이 미세정극은 보시는 것과 같이 뉴런에 아주 근접하죠. 이렇게 근접하면 뉴런에서 발생하는 활성 전이를 직접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이런 신경세포 활성, 액션 포텐셜을 직접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활성이 보이시죠? 그리고 소리랑 함께 들리실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신경세포 하나하나의 이런 활성을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신경세포 활성을 측정하는 것은 실은 이 미세정극이 뇌 깊은 곳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가 뇌 깊은 곳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못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두개골을 열면 실은 겉은 피지는 잘 보여요. 근데 피지 안에 있는 그런 기관들은 눈으로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 뇌신부 활성을 측정하는 것은 심해 장수함 본능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아까 보면 장수함 조종사라고 해서요. 이분이 소리로 어느 영역에 꼭 무엇이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걸 동일하게 저희도 학생이 헤드폰을 끼고 실은 뉴런의 소리가 들리시죠? 뉴런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뉴런의 소리를 듣고 이 미세 탐침이 어느 영역에 있고 어떤 뉴런을 만났는지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뉴런의 활성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뇌 신부에 실은 되게 많은 영역들이 존재를 해요. 해법을 배우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가 오늘은 예로 고려드릴 부분은 이삭의 코네이트 뉴클리어스라고 불리는 이렇게 콩나물 대가리같이 생긴 이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역을 명구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 움직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외부의 정보를 받아서 눈 움직임을 조절을 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뉴럴 활성을 보시면 이상액이 흑질, 그다음 상부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영역들은 다 억제성 뉴런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뉴런 활성을 다 막는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상부를 거쳐서 단순 당구 운동을 제어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보시면 요 하나의 신경세포 활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보시면 비상액이 활성화가 되면 흑질은 항상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아까 소리 들으셨죠? 이렇게 바바한 소리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가 하는 소리 하나 없다. 말로 항상 하면 힘든데 이게 바바바 뭐 이런 소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상액이 활성화가 되면 흑질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활성이 없어지죠. 이 부분의 활성이 없어지면 이 상부, 슈퍼럴 폴리클러스라고 불리는 이 상부는 평소 때는 조용하다가 억제가 풀리기 때문에 여기 보실 것처럼 활성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렇게 활성이 일어나면 간소화 운동이 생긴다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 회로를 보면 만약에 이 이상액이 아까 말한 것처럼 가치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물체 가치가 이랬다 저랬다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이 비상액의 활성이 이랬다 저랬다 변하면 요 회로를 통해서 강분동이 변해서 이 물체를 빨리 보거나 늦게 보거나 이런 결과물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상액이 그런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같이 반복 과제를 하는 동안에 항액의 신경세포를 단일 신경세포 측정법으로 하나하나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파란색 물체가 나올 겁니다. 여기 나올 거고요. 나왔을 때 이거를 봐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미 영장류들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거를 알고 있고요. 그랬을 때 여기 보면 눈의 위치가 녹색 점으로 아마 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는 이 비상의 머리에서 측정된 단일 신경세포의 활성이 하나의 활성적이다 하나의 바로 나왔고 소리도 들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바가 나올 때 다다다다 이런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화면을 진짜 이 동물이 눈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때 뉴런의 활성이 어떻게 되는지 귀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실험실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저희
대학원생들이 오면 이 트레이닝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귀로 듣는 귀로 한번 뉴럴 활성화 어떻게 되냐고 들어보세요. 뭔가 불치가 나왔을 때 이렇게 먹먹한 게 있죠. 밑에 있어. 활성이 거의 안 좋아. 그렇다는 거는 이미 경험을 이 교육이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물체가 주스가 없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그런 신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반대로 같은 물체인데 주스 무상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좀 몇 번 경험을 했어. 비슷할 거예요. 이미 이제 원숭이가 맺고 있고 누르기심도 빨리 일어나겠죠. 그랬을 때는 같은 듀 하나가 어떻게 활성이 변화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훨씬 증가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비로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보신 것처럼 눈 움직임도 상당히 빨라지고 물체가 나왔을 때 훨씬 같은 이론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활성이 증가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듀 자체가 이미 경험을 몇 번 하고 이 물체는 휴스가 나왔다라는 걸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얘기가 우리가 생각은 많이 하고 타다타다타다 하겠지만 그래서 이 뉴런 하나의 뉴런을 여러 번 측정을 해서 저희가 평균을 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증가해서 이 한 물체에 대해서 주스가 나올 때랑 주스가 나오지 않을 때 이 차이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차이가 저희가 다변가치 기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폐부에다 저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의 흑질, 상부, 담소, 방분동으로 가는 캘kul에다 적용을 하게 되면 보신 것처럼 주스 혹은 돈이다. 이 물체의 공부를 알게 되면 활성이 증가되죠. 그러면 흑질은 더 강하게 억제가 되고 상부는 그 억제가 풀렸기 때문에 더 강하게 활성이 돼서 단소 방분동이 빠르게 강하게 일어나서 눈이 휘릭하고 빠르게 붙는 그런 안구운동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이제 블럭이 바뀌어서 이 물체를 봐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면 활성이 감소해서 억제도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상부는 덜 활성화가 돼서 결국 안구운동이 보기 싫고 눈이 천천히 가고 그런 현상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까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다음 질문은 대체 이 가치, 물체의 가치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거냐 라는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실은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인간의 의식 혹은 고지스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리버 섹스의 의식의 각이라는 책을 보면 많이 읽어보신 분인데요. 단순한 그런 의식에서 인간 의식, 고차원적인 의식으로 넘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발전은요. 태상이 돌아가는 입을 알아보고 있다. 그럼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한 점 중에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식이 끊어지지 않고 강처럼 계속 흘러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이 발견한 이상에게 신경세포의 활성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가치 변환이 되기 전 후에 이 뉴런의 활성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 이 물체가 봤을 때 주스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 뉴런의 활성이 상당히 높은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랬다가 가치가 변환이 되게 되면 이때는 이제 블락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 파란색 물체를 선택을 해도 이제 주스가 나오지 않아요. 이러면 뉴런도 한 번만 경험해도 거의 바로 한 2번 경험하면 활성이 떨어지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이 뉴런이 특정 시간당 한 번만 이 물체에 대해서 물체의 가치를 그냥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매 트라이얼마다 인지를 계속해서 변화를 즉시 그거를 반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미상회계 신경세포는 가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가치가 변환이 됐을 때 물체와 보상의 연합이 유연하게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신경세포도 물체와 보상의 연합이 유연하게 변화될 때 신경세포도 그거를 표상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액티비티가 확 떨어지는 거를 알 수 있죠. 이런 성질을 연합 유연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 유연성이란 거는 다양한 아이디어나 개념을 유연하게 결합하고 새롭게 영과 지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때문에 저희들이 실은 인지신경 생물학자들은 이 가치 반변 실험을 했을 때 이런 활성화들이 나오면 이 활성화를 받는 이론들이 아마도 더 나아가서 다양한 아이디어나 개념을 유연하게 결합하고 새롭게 연관지을 수 있는 능력의 바탕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연합 유연성은 실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발전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능력의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탄성의 기반적 거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 가치 판정 과제를 수행을 하게 되면 다양한 동물한테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등인물일수록 잘해요. 그래서 사냥이 피전 잘하고요. 그 다음에 부대로 원숭이도 아까 보여드린 건 부대로 원숭이 돼 있던데 보면 한 뭐 두세 번 하면 바로 알고 갑니다. 하지만 구대 건주기보다 또 나임 수준의 동물로 가게 되면 상당히 이 태스크를 과제를 하기 되게 어려워한 그런 현상을 보이. 다시 말하면 진짜 인지 유연성이라는 것은 많은 이제 학자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이 상당히 힘도 다른 실험 원숭이들보다도 힘이 상당히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그냥 시체 능력 만들고 있던 식존의 그런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저희가 어떻게 이 인지 유연성을 사용을 해서 되게 변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을 해서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놀라운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인지 유연성이 비상액에서 처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건 알았는데 그럼 모든 영역에 인지 유연성이 관여할까? 수행 비상액을 보면서 의심이 하나 드셨겠죠. 이게 상당히 크잖아요. 통나물 대가리처럼 생겨서 상당히 큰데 이게 모든 영역이 그렇게 될까? 이 미상액이 상당히 큰 영역이기 때문에 실은 나눠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을 거리, 중간을 몸통, 이 뒷부분을 꼬리라고 생각했으니까 꼬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테일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모든 영역에 걸쳐서 저희가 신경세포의 활성을 측정을 해본 결과 너무나 흥미롭게 머리 부분에서는 인지 유연성에 대한 활성이 상당히 강하게 나온 반면에 몸통으로 봐도 상당히 줄어들었구나. 지금 꼬리로 봐도 없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저희가 발견해내고 그래서 이 이상의 이 전체가 인지 유연성에 관련된 약도 어린 영역이 주로 인지 유연성에 관련된다라는 사실을 수습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지 유연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는데 다음으로는 습관 고정성 대체 어떻게 연구를 하고 대체 어느 뇌 영역에서 이 습관을 제어하고 있느냐 알아보도록 하죠.